자, 그럼 새롭게 편입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실적주고 하반기 전망에 좋은 종목으로 들어갈 건데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가 8,090원입니다. 애경 유아를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대한유아를 말씀드렸죠. 대한유아는 좀 중대형주라서 굉장히 잘 올라서고 있고, 오늘 보면 사실 수급이 대형주로도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애경유아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이 화학주 비해서 시가총액이 크진 않습니다. 좀 작아요. 금호석유 이런 거 작죠.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 수급이 좋아지지만은 결국 대형주가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도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 됐을 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애경유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가던 이 모습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8,000원 라인을 못 넘어섰는데, 지금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넘어서고 있고요. 지금 세 번째 넘을 때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지금 최근 3거래를 보면은 그 대형 거래가 또 들어오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학주였던 중장기적인 추세는 계속 나오겠지만 대한유아 같은 경우는 급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애경유아는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편입을 바로 해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실판 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경유아도 대표적인 화학주인데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유를 아시면 아마 애경유아가 왜 올라갈지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석유 화학 쪽에서 이 석화에서 뭘 만드냐면은 뭐 시트라든가 그다음에 도료, 바닥재,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화학 성분 갖고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서 매출이 90%가 나오는 그냥 진짜 뭐 전통적인 화학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화학주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다 안 좋았지 않습니까? 화학주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가 좋아져야 올라가는 거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히려 코로나 때 사람들이 집 밖을 못 나가고 안에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화학수가 정말 많이 늘어났고,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그 리크릴 장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쓰는 고무 이 위생장갑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다 화학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좀 석유화학 제품 관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실적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시장이 올라가는데 석유화학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잘 올라서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 어쨌든 전반적인 실적이 다 좋아하고 있는 게 화학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배터리 음극재 시장에 진출한 건데, 지금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관련주가 좀 급등락하고 있지만, 바이든 당선자가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성장성이 좀 커지고 있죠. 지금까지 전기차를 보면 중국에서 처음에 가장 커진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유럽 시장에서 커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전 세계 이제 우리 자동차 메이커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정권이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미국의 시장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약했던 미국 시장의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전기차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새로운 전기차 관련주가 돼버리는 거죠. 애경유아는요. 배터리 응대 시장에 진출했다,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수급을 보셔야 되는데, 자, 바이든이 되면서 바뀌는 게 뭐가 있냐면은 달러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바이든이 속해 있는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의 재창출을 위해서 경기 부양을 많이 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상원이 아직 가반석을 차지한 지 확정 안 났거든요. 1억 올려야 할 텐데, 어쨌든 바이든에 의한 어떤 블루웨이브가 나온다면은 지금 그 돈을 계속 돈을 계속 그 세금을 더 많이 걸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달러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외국인은 아시아 증시에서도 가장 유동성이 큰 한국 시장을 많이 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화학주를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보시면 기관과 지금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배터리 응급제에서 새로운 종목에다가 석유화학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종목에 있어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선거에도 좀 많이 집중을 했지만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기 전에 사실 선거 운동할 때는 뭐 이 경기부양책이 나오려 그러면 서로 막 틀어막고 그래서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는데 지금 사실 화학주들은 경기 관련주니까 경기가 회복되면 이제 상승 속도 빨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그런 어떤 근거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는 또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련 화학주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도 큰 그림에서 보면 2차 전지도 화학 쪽 섹터에 있었던 종목들이라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 개 다 포함된 그런 모멘텀이라고 보는데 이 지금 뭐 블루웨이브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결국 미국의 경우에는 뭐 경기 부양책을 공화당도 이제 문건을 놨었지만은 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걸로 봐서 앞으로 이 경기 부양책의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블루웨이브가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안 되면은 좀 굉장히 빠르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블루웨이브가 돼야 이 바이든과 민주당의 어떤 이 정말 쿵짝쿵짝이 잘 맞아갈 텐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어떤 민주당이 석권한 지역까지 왜 돈을 써야 되냐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화당이 과반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반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좀 늦어지긴 하겠죠. 다만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꺾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블루 웨이브라면 더 빠른 속도로 이 어떤 경기 부양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블루 웨이브가 안 된다면은 그 속도가 좀 늦어질 것 같긴 해요. 다만 지금 가는 건 맞거든요. 특히나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거의 뭐 과반석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게 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명 갖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48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1월 5일 날 2명 같은 경우는 재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뭐 블루 웨이브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월 5일 이후에는 뭐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는 이 블루 웨이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규모 경기 부양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취임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최근에는 이 파리기후 협약 바로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은 아마 어떤 구체적인 정책도 들고 나올 것이고 거기서 대규모 경기 부양이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온다면 결국 또 화학주도 계속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도 뭐 너무 좋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된다 싶으시면 이런 종목도 사두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 하나 또. 네네. 제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지수 상승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바이든 후보의 기본적인 정책이 우선 법인세 인상이나 이제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제도 이런 쪽으로도 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시의 상승을 조금 누를 수도 어떤 노이즈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최현남 매니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인데 그래서 이제 기술주의 상승에 조금 주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인세를 많이 걷는 게 어떤 민주당이 해왔던 일이고 바이든이 또 공약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이 대형주들 보면 기술주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이든이 확정이 되면서 처음에 공화당이 거의 과반석을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공화당이 된다면은 뭐 법인세를 많이 걷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올라갔던 건데 아마 이제 이 블루웨이브 물결이 불면서 만약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은 아마 기술주들, IT 이런 종목들은 지금까지 트럼프 정권 내에서 갔던 것만큼 못 갈 거예요. 오히려 화학주라든가 이런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정권 자체가 싹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때랑 바이든 때랑 또는 공화당 때랑 민주당 때랑 싹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우리가 좀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기술주는 좀 조심할 수 있겠지만은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그런 어떤 산업 분야는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목표가를 9,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